No. Why number 623. Why did Joseph Smith file for bankruptcy? 조셉 스미스는 왜 파산을 신청했을까?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 부채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이너스 보라. 너희가 너희 모든 부채를 갚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교리와 성약 104편 78절. 더노 1840년대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한 나부는 후기 성도들에게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부 남쪽에 위치한 위험한 데스모인스 급류 주변의 좁은 수로를 통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조셉 스미스와 다른 4명의 사업가적인 후기 성도들은 1840년 9월 10일 일리노이주 퀸시에서 열린 공개 경매에서 전 정부 소유 증기선인 데스모인스호를 구매했습니다. 피터 호스가 주요 구매자였으며 조셉, 그의 형 하이럼, 그리고 다른 2사람이 구매 계약서의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배는 무게가 93톤에 달했고 길이가 120피트였으며 크기는 미시시피호의 평균 증기선의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급류를 항해하는 데 매우 적합했습니다. 새로운 후기 성도 소유주들은 그곳의 이름을 나부로 바꾸고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며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투입했습니다. 불행히도 나부호는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좌초되었고 그 피해는 다시는 몰몬의 통제하에 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도들이 나부를 이용하여 도시의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구매자들은 갚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특히 증기선 운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후기 성도 소유주들은 증기선을 부주의하게 운영한 강 조종사들을 고소했고 사고가 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그들은 주를 떠났습니다. 증기선 운영에 과반수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추심하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증기선의 주요 구매자인 피터 호스는 미국 정부가 그 배를 구입하기 위해 빚진 빚을 징수하러 왔을 때 어디에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조셉 스미스와 다른 보증인들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빚의 만기가 1841년 5월이었지만 일리노이주 검사인 저스틴 버터필드가 빚을 갚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무렵 조셉은 개인 물품 및 교회 관련 물품 구입으로 인해 총 7만 3천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842년에 의회는 1837년의 공황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불황으로부터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파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842년 4월 증기선 빚에 대한 채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지기 2달 전 조셉 스미스와 몇몇 후기 성도들은 이 새로운 법을 이용하여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주의 파산 신청은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는데 1433건의 파산 신청 중 단 8건만이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셉과 하이럼이 제출한 서류 중 2건은 그 8건의 서류 중 하나였는데 이는 존시 베넷이 제기한 사기 혐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베넷은 나부의 전직 시장으로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나부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 승인 절차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를 떠났고 조셉과 사이가 틀어졌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혐의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베넷은 조셉이 파산 소송에서 땅을 잃지 않기 위해 거의 300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교회에 부정하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모든 재산 증서는 완전한 무효로 간주되어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없는 증서를 사기로 작성하거나 파산 선언 직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하기 2달 이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나부에 있는 239개 마을 필지 원래 교회의 이익을 위해 매입한 것이었으며 1841년 10월에 12사도 정원회가 조셉이 교회 재산과 조셉의 재산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후 교회로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파산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이었고 조셉이 직접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는 합법적이고 유효했습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터필드는 일리노이주 연방검사 나부의 토지 기록을 조사한 후 조셉과 하이럼의 파산 신청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쳤다는 주장은 거칠애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쟁점은 두 사람이 연방 정부에 빚을 지고 있었고 정부 관리들이 증기선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버터필드가 조셉을 대신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하이럼 스미스를 실제로 만났을 때 그는 하이럼의 파산 면제를 허락하고 조셉의 대리인이 한 제안을 승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한 달 후 버터필드는 다른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약속 어음을 수락함으로써 조셉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존중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즉 조셉이 죽은 지 한참 후에 빚이 완전히 청산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렸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연방 판사는 조셉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Y. 일부 사람들은 이 파산 사건의 세부점을 이용해 조셉의 인격이나 신빙성이나 명성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불명 예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840년대 초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셉은 새로 제정된 연방파산법을 통해 채무 탕감을 구할 수 있는 동업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빚은 주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는데 조셉은 어떤 특이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기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증기선 나부호를 침몰시킨 배가 난파된 것, 그리고 그 배와 관련된 조셉의 경제적 기회는 조셉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증기선 조종사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를 떠났지만 조셉은 명예롭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셉은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독립적인 판사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분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산을 모으고 부채를 갚기 위해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의 유일한 채권자가 연방 정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채권자는 청구를 집행할 수 없었을 것이며 채무는 파산으로 면제되었을 것입니다. 증기선이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빚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그로 인해 자신의 더 큰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성전 건축, 상호부조의 조직, 폴렛 왕의 설교 포함 영감 어린 연설을 하고 아브라함서를 출판하고 나부 주변에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연설하며 그리스어 사전을 공부하고 존 웬트워스에게 신앙 개조가 담긴 편지를 쓰는 등 나부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시간을 바치며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보냈습니다. 나부 시장으로 재직하고 새로 도착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셉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도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개인적으로 벅찬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신앙을 행사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됩니다.